그러면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오늘 강의를 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들으시면 좀 더 이제 이런 사람이 와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또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농과대학을 나왔고요. 또 농업에 있어서 오랫동안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책을 3권을 썼고요.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책들을 쓰면서 현장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습니다. 윤선박 현장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장 이렇게 성공했다. 시장 가격이네요. 시장 가격에서 이런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농산물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윤선 박사의 열정적인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제가 일단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제 아까 그냥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했을 때보다 영상을 보고 나시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구나, 신뢰가 좀 가지 않나요? 자,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여러분이 어떤 농산물을 파시던 간에 아마 동영상이나 그게 중요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영상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영상으로. 그런 것 같이 이게 뭐 라이브 커머스라는 뭐 그런 게 막 생기면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 멀리에서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 스마트폰 하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면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또 여러분의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고 하는 구조를 좀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보면 앞으로 농업이나 이런 마케팅이 경영이 어떻게 될 것 같냐를 딱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세요. 농업이 앞으로 가될 방향이 아마 경영이 마케팅이 중요해질 것 같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 농산물을 재배하고 계시는데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주요 이슈는 뭐가 될 거냐면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그전에 2020년도에 여러분이 뭐 방울토마 됐던 고사리 됐던 어떤 작목이 됐던 간에 여러 작목을 어땠어요? 생산해서 판매를 해오셨는데 이렇게 교육도 들으시고 작목반도 만들고 같이 공동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술센터와 연관도 맺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예요? 그동안에 생산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강의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가분들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가 중요하다?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중요하겠다.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뭐 재배를 한다든지 생산 기술을 배운다든지 굉장히 비용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케팅에 투자하는 시간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농산물 하나 팔았어요. 팔았는데 3만 원에 팔았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느끼기에 그걸 3만 1,000원에 같이 느꼈어요. 그럼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왜 지불한 돈은 3만 원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3만 1,000원을 같이 느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지불한 돈보다 가치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대 이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기대 이상, 너무, 상품이 너무 좋아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소문을 내겠잖아요. 여기저기 이거 괜찮더라, 이거 괜찮더라, 이거 괜찮더라 하면서 홍보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뭐 소문내고 홍보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입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다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경영을 하실 때 중요한 요소가 차별화, 그리고 기대 이상, 그리고 어떻게 소문을 낼 거냐. 자, 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동영상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또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앞으로 동영상 시대라 그러거든요. 점점 이게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으로 마케팅이라든지 과거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2021년에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뭔가 변화되고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농장 소개 영상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농장 소개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품 소개 영상이라든지 경영했던 과정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 강의를 가잖아요. 강의를 가가지고 물어봐요. 대표님, 뭐 재배하십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말로 했어요, 말로. 박사님, 저 뭘 재배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딱 꺼내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줘요. 저 이거 재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거든요. 또 이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요. 유튜브 올려가지고 막 저한테 영상 보내줘요. 제가 오늘 남원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남원의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카톡을 보내주고.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핵심 주제예요. 자, 한번 이게 천천히 들으시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마을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려면 뭘 타면 배를 타야 되는데 어떤 배를 타야 되냐면 론이라는 사람의 배가 하나 있고 밀턴이라는 사람의 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의 배는 보니까 어떤 배냐면 나무배, 역한 기름 냄새, 쥐어진 사석, 시끄러운 소리, 곰팡이, 물이 스며들어요. 좋은 배요, 안 좋은 배요? 별로 안 좋은 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배는 어떤 배냐면 쿠션이 딱딱 물벼락을 뒤집어 쓰고 자리도 많지 않아요. 이 배가 별로 안 좋은 배예요. 사람들은 그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배가 두 대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열심히 노를 줘요.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노를 줘요. 두 번째 사람은 노를 줬다 말고 어디 갔다 온대요.
남원 농업기술센터 갔다 온다고 그러고 어디 벤치마킹 갔다 온다고 그러고 어딘가를 갔다 와요. 어딘가 갔다 오더니만 바로 어떤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이 새로운 좋은 배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옛날 배를 탈까요? 아니면 새로운 좋은 배를 탈까요? 결국 새로운 좋은 배를 타잖아요. 결국 뭐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방향성,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이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간에 미래 경영자들이 이 교육을 받고 계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앞으로의 트렌드가 방향이 지금 사회적으로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갈 거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아는 과정이 오늘 수업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요. 저희는 그 농촌의 사회과학자라 그래요. 평생을 농업 쪽에서 있어요. 농가대학 나왔고요. 농업의 현상을 눈으로 관찰하고 그걸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장에서 만나고 또 제가 코칭 가고 컨설팅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그대로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변화를 해왔더라고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 내가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5년만 젊었더라면 할 거예요. 5년만 젊었더라면. 근데 그분을 5년 후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또 5년만 젊었더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했더라면이 뭐냐면 과거에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미래가 될 거라고 다 들었는데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지금 뭐 뭘 하겠어라고 그냥 지나쳤었어요. 지나쳤어. 옛날에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도 그랬고 15년 전에 강의할 때도 앞으로 시대는 온라인 시대가 될 겁니다. 온라인 시대가 될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똑같이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거죠. 이마트 아시잖아요. 서울의 이마트, 도시의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가요.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적자예요, 적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적자 냈다고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농사 지어가지고 마이너스 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이너스 났냐면요. 누적 매출액이 2.4% 감소했어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고요. 당기 순이익이 얼마 감소한 줄 아세요? 46.6%. 절반 딱 잘려버린 거예요. 코로나 전에. 여러 어렵다고 하지만 이마트 한번 보세요. 매출 대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자, 우리 보시면 이럴 거예요. 옛날에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사러 딱 가가지고 백화점, 옷 봐요. 옷을 살까 안 살까요? 사람들이요. 딱 유심히 지켜보니까 옷을 안 사요. 어떻게 해요? 옷을 딱 보고 나서 스마트폰을 들어서 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있어요. 백화점에 있는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도시 임대료는 높아지고 있지, 임대료. 그 다음에 또 종업원들은 계속 인건비 올라가고 있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온라인에서는 특히나 이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들어왔을 거란 이야기예요. 농업인이
온라인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거래 판매가 중요하다는 거 계속 해왔었거든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 대상이 전체 남원 농업인이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강의하고 있냐면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힘들지만 줌이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고 있고 또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니까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유튜브 주소 알려달래요. 유튜브 한번 알려달래요. 제가 들어가서 유튜브 내용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변화를 하지 않느냐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는데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아이고 뭘 지금 해서 뭐해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고정관념, 옛날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확증, 편향돼 있다래 편향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는 사람.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전체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하는데, 옛날에는 100년마다 2배로 증가했대요. 1900년도가 되니까 25년마다, 현재는 13개월마다. 근데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얼마나 하냐면 3일마다 2배로 증가한대요. 근데 지금요, 그게 당겨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들어서 유튜브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 진딧물 방지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뭘 키우는 방법 해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영상, 스마트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옆에 사람한테 들어보면서 아, 농사 이거 어떻게 했어?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고 머리로 보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계속 할 텐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생각,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영자분들이 강의하고 있잖아요. 경영자분들의 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 이게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뭐 읽어볼까요? 경영자에게 필요한 아이디어의 80%는 경영 테두리 밖에서 나온다. 큰 생각을 하려면 전혀 색다른 경험에 수없이 노출시켜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것을 보고 전혀 내 장목과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을 보고 내게로 접목하면 내가 최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초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장목만 쳐다보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시야가 좁아집니다. 좀 다른 것을 보고 내게로 접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가분들이요. 부업분들이세요. 한우를 키우고 밤을 키우고 딸기를 키우고 오이를 키우는 분들이 또 시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남이섬이라고요. 남이섬. 거길 간 거예요. 남이섬. 가평에 있는 거죠. 가평 남이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라고 있느냐. 현재 이게 남이섬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아이디어를 지금 같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전혀 낯선 곳이거든요. 아, 농사 뭐 이렇게 한우 키우시는 분이, 그 다음에 밤 하시는 분이, 상황버섯 하시는 분이, 시래기 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로 간 거라고요? 남이섬.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성장시켰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만들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접목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최초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경영이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요즘 이제 붉은 여왕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상한 앨리스라는 책에 나온 그 영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상한 앨리스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뭔가 뒤로 가는 것 같아. 뭐가 내가 뒤처진 것 같아. 아니 나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왜 뒤처지지? 그래서 누구한테 여기 붉은 여왕이라고요. 모자 쓴 사람 있잖아요. 모자 쓴 사람. 그 사람한테 붉은 여왕님 나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분명히 앞으로 가는데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가 지금 앞으로 가는 속도보다 주변의 풍경이 더 빨리 지나가잖아. 주변의 환경이나 내용이 트렌드가 빨리 지나가잖아 지금.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제자리에서 막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모르겠잖아. 못 따라가. 자, 농업은 그래서 이제 붉은 여왕의 효과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걸 말하죠. 어떤 대상이 변하게 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경쟁 대상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쳐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붉은 여왕의 효과라 그래요. 붉은 여왕의 효과. 자, 봅시다. 이렇게 빨랐죠. 농업이 이렇게 빨랐잖아요. 아마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제 할아버님이 농사를 지실 때 어떻게 농사 지셨냐면 소쟁기로 농사 지셨거든요. 제 할아버님만 하더라도. 근데 아버님은 간척지를 개간하셨어요. 시골에서.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남 그 영암 3호 간척지라고 영산강 하구원 뚝 이제 그걸 간척하셨는데 그때는 뭘로 했냐면 아버님이 경운기 로타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밭에 가보시면 뭘로 이렇게 바꿔놔요? 로타리 칠 때 이걸로 하잖아요. 거기 트랙터로. 작년부터 나왔던 게 무인 트랙터. 지금 뭐래요? 지금 어디 가보면 저기 우리 큰 노는 간척지들 많이 있잖아요. 크게 경지형이 돼 있는 분들 가보잖아요. 올해부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올해부터 사람이 없어. 모내기 하는 사람이 없어. 모내기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갔나 그러니까 뭐가 하고 있냐면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모내기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농약 치는데 약 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줄 잡고 이렇게 앞으로 뿌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열을 팡 해서 바람을 밀어서 이제 열풍기를 해가지고 농약 뿌렸죠. 그 다음에 무인 헬기로 뿌린다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은 뭘로 뿌려요? 드론으로. 드론이 막 돌면서 약 뿌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빨리 나가죠. 근데 지금 스마트팜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마트팜. 그런 얘기 많죠. 근데 그 스마트팜이란 말이 옛날부터 해왔던 이야기예요. 갑자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아니, 소보다 경운기가 스마트팜이지, 아니, 그때 속으로 쟁기질 했던 것을 경운기로 했을 때는 엄청난 거였잖아요. 경운기로 했을 때보다 어때요? 트랙터로 했을 때, 와, 이렇게 빠르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화, 첨단화, 기계화가 다 해왔었어요, 그동안에. 갑자기 스마트팜 만들어진 거. 근데 지금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쟁기를 가지고 하루 동안 할 일을 트랙터로 돌리게 되면 얼마만 끝난가요? 쟁기를 가지고 하루 동안 할 일을 트랙터로 돌리게 되면 마력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시간? 대부분 농가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끝날 거라고. 그럼 남은 시간 뭐 있을까요? 아니, 다른 집을 갈아줄 수 있어요. 다른 집 갈아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체로 보았을 때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소보다 처음 경운기 나올 돈 엄청 많이 들어가서 비쌌어요.
그 다음에 경기보다 뭐가 비싸? 트랙터가 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남는 구조였죠. 결국 답은 뭐냐 그러면 시간을 어디다가 썼느냐가 답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팜. 요즘에 스마트팜이 하도 막 이렇게 여기서 말 나오니까 도대체 그 스마트팜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한번 그러면 우리가 전에 낯선 곳에 한번 가보자고 그랬잖아요. 낯선 곳.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낯선 곳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저기에 스마트팜 되고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는 곳으로 한번 가보는데 여기에요. 흔들림 없이 어떤 길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보듯이 하우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인가 한번 보기만 할게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 볼게요. 옛날에 이렇게 그 하우스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작년부터 이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반갑습니다. 내가 저 찍어야 되니까 얼굴만 한번 보여줘. 잘생겼다. 근데 이게 유리온실 몇 개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봐볼까? 어휴,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최근에 몇 년 사이 생겼죠. 기업병으로 많이 생기고 있긴 하는데 농가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오, 온실. 야, 크다. 오, 이렇게 쭉 위에서 내려보는 온실. 오, 넓네요. 이게 몇 평이죠? 5,500평. 5,500평. 끝이 안 보이네, 5,500평인데. 오. 토마토 한 5만 주 정도? 자, 볼게요. 이것을 스마트팜이 어떻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수업은 저 낯선 곳이지만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봅시다. 앞으로 이렇게 규모화된 스마트팜이나 이런 게 더 앞으로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이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잖아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제가 품목 여러 품목을 같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에 한정시켜서 하기는 힘들고요.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낯선 아이디어를 보면서 저렇게도 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을 거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고등학교 나와서 농고 나왔고 저는 연암대 나왔고 시골에 농사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네덜란드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기업형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지금 혼자 힘드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정부 지원을 안 받고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부도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저도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농업인이 그동안 해와서 뭔가 변화를 해온 건데요. 제가 현장 강의 가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보다 더 관심이 많은 데가 농업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팜을 이야기를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바로 이 농장이에요. 어떤 농장이냐면 이 농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분도 많으시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분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시면서 어떻게 농업을 바꿔왔는지를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25년을 농사 지으신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신 분 많으실 텐데 강원도 춘천에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떻게 지금 스마트팜 구조를 만들어 왔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록 달콤면에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초록 달콤면 농장. 여기가 딸기, 야채류, 당근 토마토, 매도 한 20여 가지. 20여 가지. 네. 수경재배라고 돼요. 수경재배. 네. 1층에 분무수경, 네. 2층은 돼지경, 네. 딸기. 1층에 채소, 2층에 딸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농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 와가지고 초록 달콤의 농장 두 분을 만나가지고 한번 내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실력이 훨씬 뛰어나요? 아니, 저희 남편이 양보하셨네요, 사모님에게. 농업 마이스터를 하셨어요. 계속 제가 그 강의장에 춘천 농업기술센터 강의장에 갈 때마다 와 계세요. 벌써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장 춘천에 이제 가기 시작했던 게 아마 10년 좀 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모님 와 계시고 또 나는 남편이 와 계시고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농업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해왔거든요. 224명의 마이스터 중에 6분. 6분. 와, 넓어요. 넓은 와. 한번 좀 가볼까요? 네네. 이 안은 900평이고요. 900평. 네. 900평의 연동 하우스를 1800평처럼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900평의 연동하우스를, 연동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다 터가지고 네네. 하는 연동. 그렇죠. 8연동. 네네. 8연동 하우스고, 그걸 가지고 지금 2단으로 쌓으니까 1800평까지 쓰고 있다. 네네.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여기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얘는 이제 그 유럽 채소 중에 미니 로메인이라는 그런 채소고요. 저희는 분무수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분무수경이 뭐예요? 뿌리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 분사하는 방식이라서 분무수경 재배라고. 분사하는 방식 네. 한번 봐볼까요? 네. 얘는 일단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오, 네. 뿌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뿌리가. 조 안에 노즐을 통해서 일정 그 안에 있는 노즐. 네네네. 저 노즐이 있구나. 네네, 배관이 다 깔려 있고요. 그 네. 노즐을 통해서 이제 양분이 분산돼서 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흙이 없네요. 흙이 없습니다. 흙이 없고. 흙이 없이 깨끗합니다. 자, 하나 뽑아볼 수 있나요? 예, 네. 뽑아도 됩니다. 뽑아볼까요? 쭉 뽑으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뽑아지네, 이렇게. 야.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팜을 하는 문제도 아니고 쌈채소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뭐냐면 앞으로의 농업 트렌드가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여기는 25년을 해왔거든요. 25년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 여기는 직접 만든 스마트팜이라고요. 아까 앞에 구조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의 어떤 기술력들을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구조고, 이 구조는 뭐냐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생산 기술 변화를 해왔거든요.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기계가 자동할 거냐. 예를 들면 양액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이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뿌리라든가 좀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필터라는데, 필터를 살려면 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얼마짜리? 500원짜리 스타킹으로 필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타킹으로. 이걸로 되겠다는 거예요. 다 중고예요. 여기는 중고. 새로 산 게 없어. 누가 파이프 어디 하우스 있다는 거 가져다가 다시 꽂고 만들어내고, 계속 비용 절감이라고 이 구조는. 오케이. 앞으로 이 스마트팜이라는 구조를 말하지만 통상적으로 자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럼 농업계에서는 어떻게 왔느냐.
또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어떤 구조냐면 이 구조예요. 세 번째 구조는 바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산토토마토라는 곳은 전남 광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인데 3년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3년째예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농가에 가서 현장 코칭을 했던 농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농장에 가니까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이었죠. 작년에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저는 농업을 시작할 때 방향을 제대로 확실히 잡고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야? 저는 명확하게 어디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5년 동안 기도했어요. 5년 동안 안 생겨가지고 그리고 인공수정 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말해줄게요. 5년 동안 아들이 잘 안 태어났고 인공수정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은데 이제 조선업계에 좀 근무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제도, 목포 막 출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막 나가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나가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고 멀리 거제도, 목포, 사모조선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비동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몰대에 있는 빵집이 있다. 자, 이 농가는 이게 핵심이에요. 뭘 봤냐면 외국의 그 빵집, 로컬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빵집인데 빵집에 지역 상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버지와 딸이 웃으면서 빵 반죽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죠.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귀농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세, 6세를 위한 체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거기도 우리나라 지금 전통 로컬 마켓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딸이 아빠하고 딸이 웃으면서 반죽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야겠구나. 그냥 단순히 귀농에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운영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빵집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찍어봤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모르게 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농장에 놀러 오셔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게 굉장히 해맑죠. 이 모습 많이 봅니다. 우리 농장에 오셔가지고. 농장은 되게 작습니다. 총 면적이 720평이고요. 650평을 지배 면적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이고요. 대추 방울토마토, 애플토마토, 노나리, 애플 뭐 이렇게 가지고 수경재배 방식을 하고 있어요. 총 면적은 720평밖에 안 되고요. 재배 면적은 650평, 주차장하고 체험장이 70평밖에 안 돼요. 크게 하면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하기로 오시는 것 되게 잘해요. 할 수 있는 건 역량만큼만 하기로 했대요. 그런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의 구조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보니까 바로 이 구조예요. 첫 번째는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규모를 계속 늘리는 구조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 규모를. 근데 그 규모가 옛날에는 땅이 넓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갈 거냐면 앞으로는 자본력이에요. 자본력. 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용 절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거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거냐. 그 문제로 갈 거예요.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과거부터 그렇게 왔어요. 우리나라 농업에. 세 번째는 어쩌면 고객 타깃. 어떻게 하면 고객을 보라보고 이제 상품을 바꿔낼 거냐.
포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의 사업 모델이 가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시겠지만 생산량, 공급량 이렇게 많아지고요. 수요량은 한정돼 있어요. 생산량은 요만큼 많은데 수요량은 한정돼 있다고요. 그럼 어때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잖아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아니 귀농해가지고요. 뭐 괜찮다더라, 뭐 괜찮다더라, 뭐 괜찮다더라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 막 거기로 덤벼 들어가요. 아니, 생산량이 더 많아지겠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스마트팜으로 그것도 막 이렇게 더 많아지죠. 아니 먹을거 전체가 좀 많아지니까 이쪽을 살려는 사람이 이쪽이 더 싸지니까 이쪽으로 가겠잖아요. 근데 수요는 한정돼 있죠. 수요는.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벼농사 밥맛이 없나요? 쌀이 맛없나요? 아니에요. 쌀은 계속 개발해 왔다고요. 더 좋은 품종, 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더 밥맛이 있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왔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소비자가 아침밥을 안 먹어서 문제잖아요.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 상품을 안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에서는 수요를 창출할 거냐, 고객을 늘릴 거냐, 고객을 어떻게 늘릴 거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귀농하신 분들에게 강의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시면서 귀농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재배 면적을 뭐 딸기가 좋다, 토마토가 좋다, 뭐 고사리가 좋다, 뭐가 좋다 해가지고요. 좋았다 그래가지고 또 생산량 막 늘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축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발 부탁이니까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이라도 내 상품을 더 먹게 만들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내 상품을 더 많이 먹게 만들어야 된다. 수요를 늘려야 한다. 수요를. 마케팅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다. 마케팅은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마케팅이 안 되면 다 문제가 돼요. 한 사람을 더 먹게 만들자. 제가 젊으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대표님들 젊으시면 유튜브 할 줄 알잖아요. SNS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는 방법이라든가 뭐라든지 다 올리세요. 빨리빨리. 기존에 있는 시장 또 가져다가 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아시잖아요. 저도 계속적으로 농업계에 있는 사람이고요. 정해진 토지에서 고정된 노동력으로 거둘 수 있는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만 하면 잘 팔린다. 그 말 맞죠? 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주세요. 그럴 때는 뭐만 해서 신기만 하면 팔렸다고요. 신기만 하면 어디 거 좋다더라 그러면 무조건 팔렸어요. 근데요. 전체적으로 공룡이 많아요. 기술 좋아지고 있고요. 품질만 좋으면 잘 팔린다.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트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 있잖아요. 품질이 더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더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 좋아졌다 그래요. 더 노력했잖아요. 농업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농산물들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었잖아요. 세 번째는 생산이 먼저인가요? 마케팅이 먼저인가요? 다 모두가 똑같이 해요. 먼저 심어야지 마케팅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신기만 하면 팔렸으니까 신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팔 건지 누구한테 팔 건지 판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생각하고 심는 거잖아요.
4세, 6세 타겟층 잡아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야겠다.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나서 심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농업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품질이 평준화되고 있대요. 품질 평준화 시대. 당도가 비슷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당도가 비슷해지고 있고 다 물론 그래요. 어디 사과가 맛있다, 남원사과가 맛있다, 뭐 거창사가 맛있다, 뭐 장수사가 맛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 딱 아무것도 그 브라인 테스트 해가지고요. 브랜드 딱 가리고 나서 뭐 봤어요. 비슷비슷하대요. 쌀도 마찬가지. 임금리표 쌀, 어디 쌀 하지만 비슷해지고 있다. 물론 다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가 없더라고요? 브랜드. 박사님 저 브랜드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디자인 예쁘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자기만 갖고 있어. 브랜드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알리진 않았어. 브랜드만 가지고 있고 알리지 않았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지 나 혼자 갖고 있으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내 상품을 전달하는 명함 하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명함 다 있죠?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수업 시간에 가서 보니까 명함 있나요? 그러면 집에 놓고 왔대. 그럼 없는 거지 뭐. 좀 그런 거에 차별화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 상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게 상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소비자 알아주겠지. 소비자는 바빠요. 옛날에는 상관없었어요. 생산에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비자 갈 때는 이런저런 말 상관없어요 지금. 일단 도매시장 가서 갖다 주면 끝나거든. 근데요. 지금의 많은 상품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마트 적자라니까요. 도매시장 갔다가 소매상 갔는데 그 소매상이 적자다 보니까 많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올해 열심히 해오셨는데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내년을 어떻게 마케팅이나 내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내년에 뭘 집중해야 되지? 그런 게 있겠잖아요. 결국 경영은 이거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 혼동 상태가 위기다. 위기. 이곳에, 이 지역에, 이 상품에, 우리 장목반에, 우리 영농조합법인의 위기는 뭐냐? 과거 5년 전 했던 그대로 하고 있으면 위기예요. 변하지 않았으면. 왜? 나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다른 곳에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불균형 효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변해왔었는가 그동안에? 나는 그동안에 뭐가 변해왔었는가? 나는 생산 방식이 뭐가 변했었고 마케팅이 중요하다는데 마케팅 방식은 어떻게 변해왔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저기 경상북도 김천 좀만 한 5분만 있다 쉬었다 할게요. 김천, 영동, 상주 거기 포도 많잖아요. 이제 포도가 많이 안 먹고 사람들이 한칠 FT가 되면서 포도가 문제된다. 포도나무 뽑고 있어. 옛날에 포도 그쪽 유명했거든요. 포도나무를 뽑고 있다는 거 주산지인데. 뭐 심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복숭아 심을 거예요. 박사님 저 뭐 자두 심을 거예요. 왜? 자두금이 좋대요. 복숭아금이 좋대요. 요양조사 해보니까. 자두를 막 심었어요. 복숭아 막 심었어요. 2016년도에. 심었거든요. 포도 주산지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물론 샤인머스켓 심는 사람 많았죠. 어떻게 했어요? 자두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2016년도에 많이 심어서 2017년, 18년, 19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폭락했죠. 그런데 이 농장은 화순인 농장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저 낯선 곳에 답을 찾자. 제가 갔거든요, 농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간판도 없다 그러니까 간판도 세워놨더라고요, 이렇게. 농장 앞에다가.
간판 하나 멋지게 씌워놓고. 3대가 만드는 참새미 해가지고 광주 북부에 있는 사람 분양해가지고 나무 분양해가지고 오라 그러고 한번 와서 초대하게 되고. 기술센터가 너무 좋아요, 박사님. 왜 좋은 줄 아세요? 가면요, 어떻게 상품 만들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보니까 자두 잼 만드는 거. 이분이 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그 전남 화순이라고요. 한천이거든요. 한천면. 거기가요, 그 동네만 해도 옛날에 자두 농가가 30농가가 넘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어디만 남아있죠? 이 농가만 남아있어요. 다 그만두고요. 생산하기도 문제가 됐었고. 여기 보시면 계속 이 사람 뭘 했냐, 변화를 한 거예요. 기술센터 가가지고 자두잼도 만들어보고, 뭐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동네 할머니들 그 중화품들 있잖아요. 중화품들 같이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썰어가지고 건자도 만든다 그러고, 몇 개나 팔겠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어요. 계속 뭔가 해보는 거예요. 판파티 한다고, 판파티. 판파티란 말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판파티 한다고 또 뭐래요? 와서 그 파티 한번 해보고. 하여간 열심히 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와가지고 파티도 하고 놀고. 아니, 그럼 박사님 바빠 죽겠는데 1년, 판파티 어떻게 해요?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판파티. 지난번에 가보니까 또 가공상품 개발해가지고. 박사님, 자두만은 잘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자두하고 다른 거 합쳐가지고 상품 만들었어요, 새롭게. 자두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두와 히비스커스를 합쳐가지고 자두 히비스커스 애들하고 히비스커스라고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히비스커스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두에다 그걸 합쳤대요. 계속 뭔가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좀 더 강의를 할 텐데, 첫 시간에 제가 뭐랬냐면 트렌드예요. 이것은 공통적이에요.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지, 영상이 왜 중요한지, 아마 스마트팜 구조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앞으로. 제가 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스마트팜 하는 그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천천히 바꾸어 나가는 것도 스마트팜이거든요. 그 구조로 갈 것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왔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낯선 곳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내 거로 접목해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